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엄마가, 어느 때는 아버지가, 어느 때는 당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때론 잔잔하게, 때론 행복하게, 때론 분노하며 때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화요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발음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요 집회 5회차 2022년 9월 13일 장애가 심해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엄마 곁에만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진 아들과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 소식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나도 잘 압니다. 나 역시 그런 모진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가족이라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에 나는 몹시 외롭고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수도 없이 되뇌며 나를 질책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롯이 혼자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치료도 해야 했고 가족도 건사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참 멍청했었습니다. 결혼하고 4년 만에 얻은 둘째 아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놀라고 경기하듯이 울어 온 가족이 밤새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울어대며 고통스럽게 호소해도 그 이유를 모르니 도대체 모르니 아이를 달래려고 업고 나와 거리에서 밤새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의사도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예민해서 특정 소리나 상황에 과민한 반응을 한다는 말뿐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개월쯤 되었을 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놀란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녔었습니다. 놀이치료가 좋다고 하면 놀이치료를 받고 심리치료가 좋다고 하면 심리치료를 받으러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제 행동과 심한 고집은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또 다른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의 학교에는 도움반이 없어서 학습 도움반이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느라 매일매일 등하교에 30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를 오갔습니다. 오직 통합교육을 시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학교에서 아들은 또래와 어울리지 못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학교에 가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가 밀어서 음식물이 온몸에 튄 우리 아이가 놀라 화를 내는 바람에 학교 내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리는 사건이 났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경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결국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에만 매달리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아들이 방치되어 어릴 때부터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훌쩍 커버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큰아들의 말에 남들 다 가는 가족 여행 한 번 못 가준 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23살입니다. 직업을 가지는 발달장애 청년들도 많이 생겼다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가 심해 갈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소리 자극 때문에 늘 귀를 막고 다니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늘 같은 패턴의 행동으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아이는 커가는데 나는 늙어갑니다. 아들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시켜 보려고 자립 준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